자, 전류의 자기작용에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 봅시다. 여러분들, 자석하고 자석 사이에서는 당연히 뭐가 작용해요? 힘이 작용을 해요. 그죠? N극끼리, 같은 극끼리 서로 밀어내고 반대극끼리 서로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석하고 코일하고를 보면 코일에서도 전류가 흐르면 뭐가 돼요? 자석처럼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류가 흐르는 코일하고 자석 사이에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력이 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극으로 형성이 돼버리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극이 마주보고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코일 자체도 하나의 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석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자석은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 영구 자석 자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력보다 더 세지거나 약해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란 말이에요. 그냥 탭 타고 만들어질 때 그 자기력만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누구는 이 코일에 의한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뭐가 셀수록, 전류가 셀수록, 그 다음에는 코일에 담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뭐가 세지니까 자기력, 더 정확하게는 자기 장이 세지니까 결국에는 여기다 전류를 더 세게 흘려보내주면은 얘는 그대로 있더라도 얘가 더 자기력이 세지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져버리고, 이 경우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더 세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류 방향이 바뀌면은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니까 힘의 방향도 바뀌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석의 방향이나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면, 왜? 이 상태에서 여기를 S하고 N으로 바뀌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석의 방향이나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은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방향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전류가 셀수록 코일의 가문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자석하고 코일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도 어떻게 돼요? 더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 원래대로는 여러분들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받는 힘이라고 해서 무슨 힘이 있냐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자기력.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안에서 받는 힘, 이거를 전자기력이라고 하는데, 원래 예전에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애들이 이걸 만드는 걸 힘들어 하더라. 총 쏴. 가운데 손가락만 가운데로 뻗으면 되는데 이걸 너무 힘들어 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거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잘 봐. 이렇게 쫙 펴면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 그 다음에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기장, 전류, 손바닥이 뭐다? 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힘은 F라고 나타내죠. 전류는 뭐라고 나타내요? 우리 앞에 오명 법칙에서 했죠. I라고 나타내요. 그러면 자기장은 뭐라고 나타내냐? 문자항으로 B라고 나타내요. 그래서 B, I, F, F, B,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 자기장, 전류, 손바닥 방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굽 자석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N극 자석이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에 S극 자석이 있고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니까 N에서 S 방향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보세요. 자, 힘의 방향 어떻게 구하나 봐봐. 자, 자기장 방향 N에서 S, 전류 방향 어떻게 되세요? 아래에서 위로 가죠. 엄지손가락이니까. 그러면은 손바닥 어디로 가리키니? 아래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뒤쪽으로 가리키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선이 어디로 힘을 받는 거예요? 칠판 뒤로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류 방향이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바뀌게 되면은 자기장 방향은 N에서 S, 전류 방향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갔죠. 이렇게. 그지? 그럼 힘을 어디로 받아? 앞쪽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도선이 앞으로 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 안에서 직선 도선이 받는 힘은 자, 손바닥 F, 네 손가락 자기장, 엄지손가락 전류 다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힘의 방향을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코일이 받는 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자기장 안에서 코일이 받는 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냐면 여러분들 전동기라고 하는 거에 해당이 돼요. 전동기는 전류로 움직임을 얻어내는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걸 기계가 바로 전동기에 해당이 되냐면 모터예요. 모터는 전류 흘려주면 어떻게 돼요? 뱅뱅뱅뱅뱅 돌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받는 힘을 이용을 해서 바로 회전 능력을 얻어내는 게 바로 이 전동기에 해당이 되는데, 코일과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석은 그냥 뭘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코일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고정된 자석 사이에서 코일이 뱅뱅뱅뱅 회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코일에는 요거 중요하거든요.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정류자라고 하는 게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냐면, 자, 봐봐. 여러분, 이 상태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뒤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코일이. 그럼 이렇게 돼서 여기가 N극이 되잖아요. 여기가 N, 여기가 S. 그럼 봐봐. 얘하고 서로 어떻게 되니? 밀어내지. 그죠? 같은 극이니까. 그럼 얘하고 얘도 서로 같은 극이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밀어내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겠지. 그치? 근데 문제는, 봐봐. 이 상태까지 오면은, N극이 여기까지 오면은,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잡아당겨요. 얘가 잡아당기니까 계속 돌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이대로 여기까지 돌아왔다고 쳐봐.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N극이 올라오니? 일로 오죠. S극이 이렇게 되죠. 반대 방향으로 돌아버리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온 거야. 그럼 얘가 일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전류 방향이 안 바뀌면. 그럼 여기가 N이 되고, 여기가 S가 되겠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온 거야.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류 방향을 안 바꿔주면은 얘가 여기서 N이 되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밀어요. S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돌아서 왔다가 여기서 다시 어떻게 돼요? 밀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선풍기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한쪽 방향으로 계속 뱅뱅 돌아야 되는데, 반바퀴 돌고 어떻게 돼? 다시 반으로 돌아와. 다시 반바퀴 돌고 어떻게 돼? 다시 거꾸로 돌아와. 모터가 한쪽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바람이 앞으로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안 나오잖아요. 장난감 자동차도 바퀴가 어떻게 돼? 반바퀴 돌고 다시 뒤로 가고, 반바퀴 돌고 앞으로 뒤로 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모터가 이렇게 돌아버리면.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전류 방향을 바꿔줘 버려요. 그래서 여기를 무슨 극으로 만들어요? 쭉 돌아왔었을 때 S극으로 만들고 N극으로 만들어서 회전할 수 있게끔 중간중간에 계속 전류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정류자가 하는 역할은 코일에서 전류 방향을 한번 바꿔줘서 얼마만큼마다 바꿔주냐면 180도 회전할 때마다 한 번씩 바꿔줘요. 180도 회전할 때마다 한 번씩 바꿔줘서 이 코일이 계속 한쪽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정류자예요. 정류자가 없으면 전류 방향을 중간에 안 바꿔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한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라 180도 돌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고,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류자가 중간에 전류를 바꿔줘야 계속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전동기라고 하는 거는 모터를 쓰는 모든 기구가 다 해당 사항이 있어가지고 드론, 세탁기, 선풍기, 전기자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이 결국에는 다 모터, 동력을 사용하는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 전동기가 사용이 된다. 알겠죠? 그리고 코일이 받는 힘을 이용한 그 밖에 얘의 대표적인 게 스피커가 있는데 여러분들 스피커를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뒤에 무조건 동그란 원형 자석이 하나가 있고요. 이 원형 자석 위에 이렇게 코일이 하나가 감겨 있는 원통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가운데가 비어 있는 여기에 코일이 계속 감겨 있거든요. 그러면 전류 방향이 계속 코일이 바뀌면서 N극 될 때는 자석끼리 이리 밀어내요. 빵. S극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잡아당겨. 빵.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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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렇게 어떻게 돼요? 앞으로 스피커가 진동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피커 소리 날 때 봤어? 이렇게 막 떨리는 거? 예, 이렇게 떨리는 이유가 이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서 원래 있던 자석이랑 스피커 앞을 감싸고 있던 코일이 계속해서 힘을 받으면서 전류에 의해서 뭐가 발생해요? 진동이 발생하게 되고 이 진동 때문에 바로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소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큰 소리가 발생을 할 때는 전류를 세게 흘려서 더 많이 빵 하고 흔들리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약한 전류가 흐를 때는 약하게 진동을 하면서 소리의 진동을 어떻게 된다? 계속 바꿔주면서 소리를 발생시키는 게 스피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거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한 거는 뭐다? 전류가 자석과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서 뭐가 발생을 하는 거다? 힘이 발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앞에 거는 전류의 자기작용, 이번 거는 전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개념 속성 문제 같이 봅시다. 자, 7번. 오른쪽 그림은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마주본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금 전류가 앞에서 뒤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자기장이 나가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가 부분에서 생긴 자기장의 방향은 나가는 방향이고 전류가 흐르는 코일의 가 부분은 N극, 나 부분은 S극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같은 극이니까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XO예요. 자석의 자기장의 방향에 상관없이 코일이 받는 힘의 방향은 아니죠. 자석의 자기장의 방향과 코일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에 그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힘의 방향은 인력이 될 수도 있고 청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코일이 받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결국에는 이 자기장은 자석이 만들어주는 자기장이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 받는 힘을 알아보기 위해 가와 같이 펼친 손을 사용을 해주면 선생님이 엄지손가락 뭐라고 했습니까? 전류. 내 손가락은 자기장.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은 무슨 방향이다? 힘의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자석이 이거 무슨 극이야? 여기가 N극이래. 빨간 쪽이 N극, 파란 쪽이 S극이면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돼요. 그럼 전류 방향은 이렇게 돼요. 그럼 봐봐.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 전류 방향은 앞에서 뒤로 들어가니까 힘은 어디로 받아야 돼요? 위쪽. 이렇게 받아야지 맞게 되는 거예요. 자기장 N에서 S, 전류는 앞에서 뒤, 그럼 힘은 이렇게 손바닥 방향이니까 미음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오른쪽 그림은 전동기의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코일의 N극 부분과 S극 부분이 자기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방향. 그럼 지금 전류가 앞에서 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가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석의 빨간 쪽이 N극이에요.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면은 서로 N극, N극이니까 밀어내니까 A 방향, S극, X극 밀어내니까 D 방향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N극이 움직이는 방향은 A, S극이 움직이는 방향은 D.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무슨 방향으로? 회전이 될 거고,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을 이용한 장치, 즉 전동기, 모터가 사용된 장치를 골라주면 되는 거니까 이 중에서 드론, 선풍기, 스피커도 마찬가지로 자기장 안에서 코일이 받는 힘을 이용을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 A,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은 XO, XO, 아니 OX, OX예요. 코일의 전류가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S극이 아니라. 그 다음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자기장이 생기니까 세지니까 흘림이 받는 자기력의 세기는 세진다, 강해진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는 코일의 오른쪽에 나침반을 놨어요. 그러면 지금 전류가 앞에서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무슨 극이 돼요? N극, 여기가 S극. 그러면은 S극 쪽으로 N극 자침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될 테니까 따라서 무슨 쪽을 향하게 되는 겁니까? 서쪽을 향하게 되겠죠. 그러면 나침반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바꾸려면 여기를 N극으로 만들고 여기를 S극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코일의 자기장의 방향을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면은 되겠죠, 결국에. 자, 그 다음에 탐구 B.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 전자기력을 보게 되면은 1번은 OOXO예요. 자, OOXO. 과정 1에서, 자, 이게 하나만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힘의 방향은 전류 방향이랑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에 의해서 힘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럼 봐봐. 여러분들, 원래 방향에서 전류 방향만 바뀌면 힘의 방향 바뀌어요. 봐봐. 이게 FBI잖아. 이 상태에서 전류가 아래로 바뀌면 힘의 방향 바뀌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은 전류 방향은 위로 똑같고 자기장의 방향만 바뀌어버리면은 힘의 방향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바뀌면 어떻게 돼요? 얘가 바뀌어도 바뀌어요. 얘가 바뀌어도 바뀌는데 이 둘이 바뀌면 결국에 한 번 바뀌고 또 바뀌니까 결국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석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을 모두 반대로 바꿔버리면 코일은 원래 상태로, 원래대로 움직여요. 하나만 바뀌어야지 두 개가 다 바뀌면 결국에는 둘 다 변형된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보자. 그림과 같이 알루미늄 포일을 자석 사이에 놓고서 칠판 봐. 자, 전류를 흐르게 했대요. 알루미늄 포일이 받는 힘의 방향은, 그러면은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요. 그럼 자기장은 N에서 S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자석이 N에서 S니까 지금 자기장이 뒤에서 앞으로 나오지. 뒤에서 앞으로. 전류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죠. 그럼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고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로 나오니까 힘을 어디로 받아야 돼요? 아래쪽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 포일은 어느 쪽으로 된다?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휘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알루미늄 포일을 움직이는 방향을 반대로 하려면 지금 아래로 힘을 받았는데 얘를 바꾸려면은 전류 방향을 똑같게 하려면은 자기장의 방향을 바꿔주던가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뭘 바꿔주면 돼요? 전류 방향을 바꿔줘 버리던가 두 가지예요. 따라서 첫 번째 뭘 바꿔준다?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해주던가 아니면 자기장의 방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던가 이 둘 중에 하나만 바꿔줘야 돼요. 둘 다 바꿔줘 버리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알겠죠? 하나만 바꿔야 돼. 둘 다 바꿔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해서 밑에 이 문제 한번 봅시다. 유제 1번. 그림과 같이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자, 지금 뒤에서 앞으로 전류가 나와요. 자기장은 어디서 어디로 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그럼 잘 봐. 자, 자기장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전류 방향 어디에서 어디로 나와요? 뒤에서 앞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힘 어디로 받아? 위로 받아야 되겠지. 손바닥 방향이니까.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받는다? A 방향으로 받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자, 얘를 보면 자기장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지금 N에서 S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게 맞고, 칠판 잘 봐. 여기서 전류가 일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는 전류가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는 돌아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일단 A, B부터 보자. 자기장 방향은 N에서 S예요. 전류 방향은 뒤에서 앞으로 나오니까 힘을 어디로 받아요? 위쪽으로 받아요. A하고 B는. 그러면은 C, D는 자기장 방향은 N에서 S예요. 근데 전류는 앞에서 뒤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힘을 어디로 받아요? 아래로 받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이 상태에서 여기가 회전축인데 얘가 위로 올라가고 얘는 아래로 내려가면 이 코일을 어떻게 두겠어?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 얘는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니까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바로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